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트롯. 지금 이제 무더위가 거의 꺾여가는 분위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렇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다시 무더워질 수도 있겠으나 근데 뭐 더워봤자 벌써 8월 중순이니 뭐 무더위도 2주 이상 가진 않겠죠. 곧 9월이 올 테니까 이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눈이 오고 겨울이 오겠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12월이 되면 다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대가 열리겠죠. 올해는 MBN 현역가왕 3, TV조선은 미스트롯 4. 벌써 미스트롯은 시즌 4까지 왔네요. 보통은 MBN 프로그램이 한 2, 3주 먼저 시작하고 TV조선이 늦게 시작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듣기로 올해는 MBN도 12월 달에 프로그램을 편성할 거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맞대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뭐 준결승에 결승전 갈수록 시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먼저 시작한 MBN이 한번 골든글로스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승전도 갔을 때.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면 TV전에서 높은 시청률이 나오곤 했었는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면 이제 정말 맞대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재미난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송가인이 불을 붙였고 임영웅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타가 탄생하면서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은 딱 한 가지예요. 시청률도 필요 없고 어느 프로그램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느냐. 그 스타가 탄생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막 진행되면서 누군가 한 명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참가자와 함께 가요. 시청자들이. 그러면서 팬덤이 형성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참가자가 우승을 하면 더없이 기뻐하고 그 팬덤은 탄탄해져가지고 그 이후 활동을 보장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가지고 팬덤을 확보하면 그 프로그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청률이 다소 낮을지라도 이들이 출연하는 향후 1, 2년 동안의 트롯 예능들이 굉장히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스터 트롯 1편을 제외하고 가장 성공할 뻔했던 프로그램은 불타는 트롯맨이었어요. 황영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정말 제2의 임영웅이라 불릴 만큼 성공할 뻔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결승전 2차전 앞두고 자진하차하면서 사라졌고 제가 보기에는 현역강 1편도 괜찮았어요. 현역강 1편 같은 경우는 전유진이라는 스타를 만들어냈고 그 미스트롯 3도 정서주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괜찮았고 지난해는 이제 박서진은 발굴했다라기보다는 이미 뭐 그냥 스타였고 미스터 트롯 3도 김용빈이라는 스타를 발굴하면서 뭐 그래도 꽤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이었고 그러하다면 올해는 또 어떤 스타가 나올까 이게 기대인데 그래서 한번 미리 보기 형식으로 올해는 어떨지 한번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미스 트롯 현역가왕 여성 편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건 이번에도 미성년자 열풍이 불까예요. 지난번 이제 그 현역가왕 1편과 미스트롯 3에 격돌했을 때는 우선 현역가왕에서 우승자가 전유진 2006년생으로 당시 17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의 미성년자 우승자가 됐죠. 그 다음에 정서주도 역시 미스트롯 3에서 우승을 했는데 정서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자리는 전유진에게 뺏겼고 대신 트롯 오디션 업계 최연소 우승자가 됐죠. 왜냐하면 정서주는 2008년생이기 때문에 15살이었거든요. 10대가 둘 다 우승을 했고 또 하나는 그 3등 같은 경우에도 현역강에서는 김다연, 미스트롯 3에서는 오유진 둘 다 그 당시 나이가 14살,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프로에 모두 1위, 3위가 모두 미성년자가 되는 그런 열풍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매년 있잖아요. 지금은 매년 MBN과 TV에서만 하고 있는데 한때 막 지상파에서도 막 방송사마다 다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트롯 유망주 무명들이 다 한 번씩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뉴페이스 스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대신 어디에 있느냐. 아직 그런 기회를 받지 않았던 미성년자들 사이 그런 기대줄이 있는 거였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예전에도 뭐 트롯 신동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트롯 신동들이 예전에 어떻게 활동했냐면 그 지역에서 활동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 활동하면서 다져가지고 잘 되고 뭐 이런 거였고 내지는 뭐 그 교양 프로그램에서 어느 동네 뭐 트롯 신동이나 소개해주고 뭐 이런 거 정도 출연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방송국 필요 없이 유튜브로 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정서주 같은 경우에도 그 미스트롯 3 나오기 전에는 트로트 샛별 정서주라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인기를 기반으로 활동했듯이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유튜브로 기반으로 활동한다거나 했던 미성년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한 명이 우승을 할 수도 있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빈예서 양이에요.
저는 미스트롯 3를 보면서 이러다가 빈여서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빈여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생, 그 당시에 11살이었어요. 이거 뭐 로우틴 스타라고 하기에도 15세에 의하면 로우틴 스타이긴 한데 11살이니까 이제 막 그 로우틴이 된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첫 주에 2위라고 그 다음에 4주 연속 1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주차 때 4위로 내려왔다가 7주차에 다시 1위를 했어요. 결국 8주차에서 2위를 했는데 준결승전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결승 진출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빈여서가 현역강 3편에 나올 수도 있고 미스트롯 4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몇 살이? 올해 출연하면 몇 살일까요? 아직 13살이에요. 빈여서가 이 두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출연하게 된다면 또 한 번 미성년자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최연소 기록을 뺏어갈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빈여서 양 같은 경우에는 그 미스트롯 3 출연한 다음에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좀 굉장히 인기도 많고 팬들도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연만 한다면 또 한 번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2년 전에 불었던 미성년자 열풍이 올해도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런 트롯 신동들을 쭉 살펴보면 그 미스터 트롯 3편에서 우승했던 김용빈도 트롯 신동 출신이에요. 백화점 행사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지역 행사를 뛰면서 그 교양 프로그램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그러니까 트롯 신동인이 얼마나 어리게 데뷔했겠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보냈죠. 물론 김용빈도 트롯 오디션 열풍이 불 때 출연한 적이 있긴 해요. 그 2000년에 KBS 전국 트롯 채널에 출전해가지고 최종 5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5년 뒤에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이미 다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했다가 우승을 못했거나 내지는 막 예선 탈락한 친구들이 우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보다 몇 년 사이에 더 노래가 깊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본인과 맞는 무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임영웅도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에서 활동하고 무명 기간이 꽤 있었어요. 대중이 바로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뭐가 잘 맞아떨어지면 스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현역강 3편이나 미스트롯 4편에서도 김명민처럼 우리가 얼핏 알고 있고 과거에 다른 프로그램에 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매력이 있었어 하면서 제2의 김명빈이 돼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높죠. 또 하나는 이제 박서진의 뒤를 이을 만한 출연자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약간 미스트롯보다는 현역강 쪽의 이야기인데, 박서진 정도의 이미 팬덤이 탄탄한 참가자가 출연하게 되면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는 일종의 치트키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뉴페이스가 등장해가지고 팬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팬덤이 이 프로그램에 충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박서진 같은 치트키를 활용하면 이미 그 팬덤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양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런 박서진과 같은 치트키가 등장할 것이냐. 그래서 좀 트롯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박서진급 되는 여자 가수가 출연한다면 소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랬더니 아직은 뭐 그런 구체적인 소문은 없는데 누가 그런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제작진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거다. 한번 박서진이라는 치트키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참가자를 모으는데 모아보면 얼추 나오잖아요. 될 것 같다. 얘 되겠다. 근데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 아마 또 한 번 치트키를 쓸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참가들이 나올지, 제2 박서진처럼 또 한 번 치트키가 등장할지 이건 좀 봐야겠죠. 요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더 기대가 많이 모이는 부분은 이제 제3의 린이 되려나 제2의 린을 찾는 프로젝트예요. 현역강 1편에 우리는 뭐 OST의 제왕, 뭐 발라드를 잘하는 가수로 알고 있던 린이 트롯 가수로 변신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트롯 가수로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열풍이 이어지니까 지난해 이제 현역가왕 2편에는 환희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미스터 트롯 3편에는 이지훈과 이정은 이제 그 부캐인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했었는데, 그들도 지금 이지훈은 모르겠지만 천록담은 그때 순위 들면서 굉장히 뭐 트롯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본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면서 좀 이제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트롯 가수로 변신하면 활동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또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출연한다 하나로 굉장히 화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두 프로그램 모두 제2의 린이 출연을 하긴 할 거예요. 궁금한 부분은 과연 누가 출전할 것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예외성이 있는 기존 가수가
참가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보기엔 한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베일이 벗겨질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좀 많이 알아봐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좀 구체적인 베일이 드러나면 이 코너에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